정오 종합뉴스. (2월 2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어젯밤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 0시 6분을 기점으로 125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인 항림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서 33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공동합의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총선 지역구 구역표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구지역은 16곳, 통합지역은 9곳이며 구역조정은 5곳, 자치, 구, 시, 군, 경계조정은 12곳에 해당합니다. 또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열흘 이내에 기존 지역구를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하는 지역구 중 한 곳을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일주일째인 오늘 오전 0시 6분을 기점으로 125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가 어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필리버스터 전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획정안이 국회로 온 만큼 오후부터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과 획정안의 통과를 위한 협상을 해서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인권과 기본권의 수호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1.1획도 고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설화를 포함해서 통신 제한 조치 요건을 강화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이제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의 심기와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 집중된 국민의 관심에 응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살생부의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 다선 중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한겨레에 지난 26일 김무성 대표와 국회에서 만났더니 친박계가 나에게 물갈이 대상자 40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대로 공천직인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명단을 다 듣진 못했지만 40명이라고 하니 웬만한 비박계는 다 포함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친박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살생부 소문과 관련해서 무엇이 맞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원래 공천 때마다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지만 이번엔 당대표가 이른바 청와대 친박 실세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정두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먼저 2명 사이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천 때마다 누구누구는 공천 탈락한다 이런 괴담 수준의 명단이 카톡으로 돌고 한 적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뭐 명단들이 전달되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당 대표께서 이른바 친박 실세라는 사람, 구체적으로 뭐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예. 누구로부터 이런 40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니까, 예. 그것이 마치 대통령께서 명단을 만들어서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 의원은 김 대표와 정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면 진실에 가까운 사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명확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것도 청와대라고 또 정도원 의원 말씀하셨고 하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 어쨌든 정도원 의원께서는 김무성 대표께서 누구로부터 40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그 명단에는 자신의 이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예. 김무성 대표께서는 나는 명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두 분 사이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그 다음 단계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란만 되고, 또 우리 당의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예.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도 어차피 국민들께서 예. 정말 신뢰하지 않을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예. 문제는 분명히 도대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가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살생부설과 관련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두원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1시 반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김무성 대표와 정두원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살생부설 얘기가 나온 당시 상황을 듣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 정 의원도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 김 대표와 정 의원 사이의 오간 이야기와 당시 상황, 그리고 살생부설의 출처에 대한 상황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을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양 전 상무는 더민주의 총선 승리와 호남 민심에 부합하는 추이적의 후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권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 공천과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양 전 상무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력이 확인됐고 광주 시민들의 민심 공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희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전 의원은 외부 인사를 정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현역 여성 의원에게 하위 20%라는 불명예를 안겨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당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나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당에서 제의가 오면 생각해보겠다,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합니다. 국민의당 공관위가 지난 26일 마련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 대상 의정활동과 총선 출마 인식조사, 도덕성과 정체성, 경쟁력과 기여도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총선 출마 인식조사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4개 심사 기준 점수 미달 시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더민주를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가운데 최소 4명은 공천에서 탈락됩니다. 국가보훈처는 3.1 독립만세운동 97주년인 내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독립선언 기념비 앞에서 3.1 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모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에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운동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모식은 3.1운동 당시 희생된 순국 선열에 대한 헌화와 분향, 독립선언서 낭독, 추모 헌시 낭송,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이른바 항림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서 33억여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모 씨 등 항림 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양 씨 등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양 씨 등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재판을 받게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공동 합의문과 관련해 교섭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1228 공동 합의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합의 내용의 실체와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의에서 쓰인 군의 관여의 의미와 일본 측의 강제 연행 인정 여부에 대한 협상 문서, 전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본의 주장과 관련한 교섭 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잘 알려진 모바일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주차장 검색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파크히어를 서비스하는 파킹스퀘어의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인수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자회사로 편입돼 기존 경영진 체제로 독립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서비스 중인 택시와 대리운전, 내비게이션의 주차장을 접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이른바 오투어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크히어는 서울 경기 지역 5천여 개 주차장 정보와 500여 개 주차장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30만 건, 이용자는 15만 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는 낮까지, 충청남북도와 경남과 경북은 낮에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